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 화요일이죠.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긴 하는데, 날씨가 다시 비가 오고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후장이 아니죠. 오후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우산 챙기시고, 날씨 AI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추워지긴 할 것 같은데 좀 눈은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런 시장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들 한번 좀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증시는 그래도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저점 확보하고 나왔던 효과가 괜찮은데 일단 거래가 이제 슬슬 힘 빠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시장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이제 휴가나 가자 라는 쪽들, 그리고 또 너희들 살려면 사라, 나는 포지션 끝났다 라고 하는 쪽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증권가도 의외로 휴가 떠나는 분들도 우리나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참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도 좀 쉬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커질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제 지난번 고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조금 더 선전하는 모습들입니다. 바싹 지난번 열었던, 그래서 요런 모습들이죠. 이게 저항대가 한 6,900, 한 7,000대 부근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앞두고 거기서 한번 출렁였고 다시 출렁이고 고점은 높인 채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한다. 이런 쪽을 딱 대기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동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6,900, 7,000대를 넘는다. 또 최고가죠. 그런 쪽에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들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이 풀린다, 걱정 마라 라고 하는 쪽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또 흔들거리면 또 뭐 분위기 이상해지죠. 또 다시 흔들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번 연말과 내년 연초에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마 좀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좀 더 확인이 돼야 시장이 좀 더 가볍게 가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과 요 정도쯤 되겠죠. 요 정도쯤. 그러니까 6,900선 여기가 좀 저항인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로 가는데, 먼저 24,000대를 딱 터치하다 보니까 지금 힘 빠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뭐 흐름은 비슷하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일단 매크로 지표를 보겠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이제 물가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들이 같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구나, 매크로 지표 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런 달러가 약해지면은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 약하고 엔화도 같이 약해지는 모습들, 좀 특이한 모습들이긴 한데 이런 쪽으로 약간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원화도 그렇고, 지금 원화는 뭐 당장 뭐 강세로 갈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연기금과 같이 좀 특히 보조를 맞춰서 일단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겠다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1480원대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매수하다가 환율만 딱 보고 나게 되면 잠깐만 이래? 하고 또 언제든지 또 약간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그건 아직은 좀 모를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20일까지 수출 동향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도 반도체지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 쪽에서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 쪽들도 살짝 돌아갔었는데 가상화폐보다 요즘은 더 뭐다? 원자재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죠? 지금 금이 2%대, 사상 첫 4,400달러 넘어갔죠. 온스당. 그렇게 되고 JP모건인가선 조만간 5,000달러 온다. 확실하네요. 이런 쪽들이 더 시장에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은이 또 2%대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고, 구리가 살짝 못 따르는데 이런 쪽으로 금은 강세로 나가겠다 그러면 나중엔 또 구리가 못다한 꿈을 한번 또 빵!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유가까지 움직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다. 그런 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단 강하게 움직인 만큼 오늘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을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0.17%.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돌아오긴 좀 그렇지. 그래서 뭐 거의 이제 강보권에서 출발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단 시장은 4,100선에서 치고받고 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쪽에서 지금 먼저 움직인 게 한 4,090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올라갔던 역순들이 역순의 저항들을 보이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뭐 4,090선, 4,120선 이렇게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똑같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 없어. 그래야 4,120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저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겠죠. 그런데 일단 거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조금 힘이 빠집니다. 일단 어느 정도 과거에 보였던 것보다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동력들이 지난번에 밑에서는 잡아줬고요. 이쪽에서는 의외로 이번에 약세일 때는 강하게 거래 나왔고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거래가 좀 이제 포지션 됐는데 뭐 라는 쪽의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들 있죠. 예, 지금 이평선 이런 자리 쪽에서 횡보될 때는 뭐 크게 이상 없고 다시 확대가 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뭐 큰 이상은 없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시장을 좀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나올까 하고 오늘은 또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 하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 또 강했던 쪽들 보게 되면은 또 오픈 AI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모델이 지금 계속 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또 강한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다시 또 시장에서 관심 높아지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고 러셀 2000이 또 강했죠. 1%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대 종목들이 막 움직여요. 예, 그런 쪽들은 여전히 금리가 계속 또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내년에 한번 노노노, 예, 그러면서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모멘텀들이 조금씩 보강되다 보니까 한번 가을 때 강했던 거 조정 나왔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오늘 아침은 양자 컴퓨터의 데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듀에브 퀀텀이 CS 참석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쭉쭉 움직이고 있고, 우리도 ICTK 뭐 이러면서 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가 보다 봐야 될 것 같고, 오라클이 웰스파고의 보고서 때문에 한 3%대 급등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우주개발 위성통신은 안 빠져요. 안 죽어요. 이쪽 뭐야, 역시나 스페이스X에 대한 영향력들이 무시 못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네, 요즘 그러더라고요. 나 우주항공 갖고 있는 남자야, 우주항공 갖고 있는 투자자야, 이런 쪽들. 미국에서도 로켓랩 어제는 스페이스 모바일이 조금 덜 갔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레드와이어 뭐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 ETF가 6% 정도 올라오게 되면 뭐 거의 얘기 다 한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역시나 뜨겁다라는 쪽들로, 예, 로켓랩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쪽들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일단 출발은 이쪽에 대해서 또 국내에서도 강하게 모멘텀이 부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력들이 어떤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장 초반에 강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음봉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틀째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잠깐만 약간 좀 부담도 느끼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나마 강했던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고점 돌파했고 이제 저 280달러 향해서 좀 노크하고 있고, 400달러인가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보니까 좀 중형급의 어디였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의견이 거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그런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자리,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아직도 그 자리,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전자 보게 되면 11만 2천, 예, 지난번 고점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되면 한 11만 7천 원대, 뭐 12만 원대 근처까지 붙죠. 다 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 10%는 더 가야 되겠죠. 요즘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보게 되면 조금 좀 섭한 모습들인데, 예, 그렇게 되면 한 60만 원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격차가 또 채워지지 않을까, 라는 쪽들인데,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같이 또 오랜만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또 관심 있게 봐줄 게 그거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 볼까요?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한번 처음으로 9월 달에 반도체 종목들 움직이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큼 또 쉬었습니까? 거의 한 2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실적 발표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실적의 기대감이 높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반응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과정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는 소부장 끝났다고요? 빠지면 항상 끝났대요. 예. 주가 조정이면은 무조건 다 안 된다고. 예.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다시 실적 발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슬슬 일어난다. 반도체 소부장도 일단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쪽들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 붙는 거죠. 네, 거기다가 네, 원익 IPS 이런 것들도 일단 그냥 정공정 쪽에서 그냥 알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것도 좀 조정을 쭉 받고 있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자리들, 나 지지 받아요. 이런 것들 여기 딱 보여주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상 없는 거죠. 한번 이 정도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강했던 종목이고 거기다가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아이고 갖고 있었는데 참 지겹다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다시 쓱 돌아온다 라고 하게 되면 정고점 때나 여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간 종목들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게 4분기 때 이제 실적 된 메모리 오판과 함께 좀 변화가 들어오겠지, 내년에 성장을 보여주겠지 하는 종목들의 차이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마 변화가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도체의 시간,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소부장도 물려 있으시면 이번에 일단 정고점 때 들어온다 그러면 좀 비중을 줄일 준비 하세요. 근데 그게 거기를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내 종목은 좀 다른 건데? 라고 보시면서 기준은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오셋이나 기판이나 HBM 쪽들, 이쪽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의 시간, 들어오는 주목을 왜 이렇게 세게 주죠?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게 아이언돔, 미국은 다층 방어 시스템 골든돔,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전쟁부 그 이름 바뀌어 있죠. 국토부가 거기서 전쟁부에서 우주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참 잘하는 군 우주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국방안보 관련 쪽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 결국에는 골든돔 같이 딱 시스템으로 요격이 미사일이 왔을 때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갖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다 AI고 그게 다 방산 쪽의 미사일 시스템이고 이런 쪽들이 다 부각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우리 또 영향을 AI와 연관되는 방산 쪽들이나 AI와 연결되는 또 이가 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이 미사일 시스템들이죠. 그러면 한화 시스템부터 LIG 넥스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쪽에서 자근할 수 있구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산주 쪽도 어떻게 보면 방산주도 우주항공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또 같이 탄력받고 가는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돌고 돌다가 할 거 없으면은 이제 정통적인 방산 쪽에서의 모멘텀까지도 같이 결합될 거 아닙니까? 그도 한번 포인트를 맞춰봐야겠다라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또 뉴스를 통해서 이것저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6.8% 증가했습니다. 수출 증가율 쪽은 조금 떨어지나? 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반도체가 41% 증가했다. 거의 그냥 주도를 끌고 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시장 분위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무선통신기가 의외로 17%대 괜찮네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요 IT 쪽을 아우르는 쪽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주도가 좀 더 주도력이 돋보이지 않나는 쪽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승용차 석유 제품들은 약하다라는 쪽들은 조금 좀 아쉬운 모습들이고 미국, 유럽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오히려 중국, 베트남, 대만, 베트남 쪽에 강한 수출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한번 중간재 쪽을 중간재를 베트남으로 보내고 거기서 조립해서 들어간다. 인건비 문제겠죠. 그렇게 되면 베트남의 역할도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 기계류 정밀기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포석들이겠죠. 로봇 쪽도 움직이면 포석들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 이런 쪽에서 일단 수입 쪽입니다. 그건 수입 이런 쪽에서 들어와서 반 중간재 그다음에 완성품을 나가는 과정 쪽에서 그렇게 보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출 잘 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반도체 쪽들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쪽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소부장들이 왜 영향을 끼치는지도 살짝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거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양국이 동시 발표한다. 그런 쪽에서 중국이 한국을 약간 좀 안아주려고 하는 모습들 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관계가 일본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 쪽에서 조금 더 당겨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 한한령 때도 그랬어요. 한국을 멀리하고 일본과 약간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게 그때 그 모습들이다 보니까 한중일 간에서는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본 배척하고 이렇게 또 손잡고 과정이 나오게 되면 요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한령 해제와 맞먹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또 변화들 그러면 이제 아마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또 대규모 우리 콘텐츠들 있죠. 콘텐츠들을 중국에서 이제 개봉하는 이런 쪽들이 쌓였던 것들이 개봉하는 이런 쪽들로 근데 물론 중국 사람들은 다 봤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다운받거나 불법 아직 그렇죠. 중국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대비해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미리 또 선취매를 살짝 들어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한쪽에서 내년에 어차피 좀 이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중국 쪽들은 그렇기 때문에 엔터 컨텐츠는 보니까 저런 쪽도 움직여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랜만에 저점에서 움직이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슬쩍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많이 빠졌고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저항은 좀 있네요. 지금 43,000원대 부분에서 저항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쓱 돌아간다는 얘기는 실적도 실적이고 이런 분위기를 좀 시장에서 살짝 더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자라는 쪽이고 원자력 쪽입니다. 잘 안 가요. 좀 묵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이제 튀르키예까지 한미의 원전감 3가닥 동맹을 깜짝 제안한다. 원래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물가에 대해서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급등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상황 쪽에서 기존에는 러시아 쪽이었어요. 러시아 쪽과 함께 좀 손잡은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원자력 쪽도 러시아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가 근데 요쪽이 지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방으로 급선해. 근데 그런 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제안을 수락받는다. 튀르키예가 지불 능력이 있을까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환율이 변동이 심한 나라고 아직까지 그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동반 참여를 요청했다는 쪽에서 일단 SMR 쪽에 대해서 열어주고 전력 부족 특히 지금 이런 나라 쪽에서 전력까지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불안하게 된다 그러면 좀 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안정적으로 원전을 좀 관심 있게 본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그래서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에게 동반 참여를 요청한다. 러시아 손절하겠다 이 기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반응이 좀 더 넓어가는 영역이 넓어지는 쪽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생각할 것도 좀 있다. 라는 쪽에서 그래도 이거는 이제 영역이 확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도요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한때는 또 좀 돌만할 때 좀 투자 경고가 들어갔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딱 그렇죠. 지금 현재는 옆으로 행보 중이에요. 뭐 관심도 없고 옆으로 행보 중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수준은 지금 계속 또 확보가 되고 있고 그러면 요거 돌파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와야겠죠. 8만원대 8만1천원대 돌파하면서 뭐가 변화가 딱 나오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수주 큰 거 하기가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거 쫙 하고 들어올 텐데 그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다. 안쪽에서 계속 일단은 그런가 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를 좀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수주가 변화가 들어오는 과정들을
또 한번 지켜보자. 요즘 보니까 또 리포트와 함께는 한전기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전기술이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뭐 이런 얘기 좀 나오면서 내년에 기대감들을 좀 더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정체됐다가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 한쪽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아니죠. 예. 섹터 쪽으로 보게 된다. 어제 강했던 섹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는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뺐어요. 예, 그런 쪽이고, 우주항공 쪽 얘기 나오면서 이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해요. 안 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정도까지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들은 우주항공 쪽은, 아이고, 미래에셋벤처 투자도, 예,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팔았더니, 상한가 한 번 더,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예. 그래도, 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른 곳, 살 게 좀 더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더 끌고 가서 리스크를 감수를 할까? 아닐까라고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네, 리스크 감수가 맞지, 이놈의 자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속상하니까 그랬죠. 뭐, 그냥,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얘기하고, 와, 딱, 한 2주도 안 됐는데 3배 났어요, 지금요.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쉽게 꺾이진 않는데, 만약에 그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들이, 이제 꺾이는 모습들을 장중에도 쭉 갔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면서 약간 좀 지친 장봉이 보인다. 뭐 어디로 갈까, 이게? 그러면 그 다음은 아마 이쪽 때문에 우주항공이 세고 반도체가 세고 하다 보니까 조금 피해를 받는 섹터들도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항상 눈치 보다가 글로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예. 이게 그러면 약간 단기 차익 매물 나오고 아이고 좀 쉴 때가 됐어. 그러면 이게 또 매수세가 좀 다음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겠죠? 그게 또 어디로 갈지 그게 로봇이 될지 바이오가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또 변화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로봇 쪽들은 이쪽도 안 쉬어요. 일단 가다가 좀 주춤한 건 있지만 여전히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을 현대차가 내년에 보여주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또 계양적인 같은 경우도 현대 쪽과 손잡고 현대 트랜시스죠. 이쪽과 손잡았다는 쪽에서 참 주가가 저가고 이런 거 한번 이제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저가고 모멘텀이 한번 분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잠깐만 1,700원짜리 이틀도 이거 뭐죠? 한 12월 17일 날부터 지금 2배 났어요. 이렇게 강하게 한번 딱 돌파매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표적 이런 때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때 이제 들썩들썩 거리다가 저가인데 그러면서 모멘텀 붙었는데 빵빵빵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패턴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고 돈이 그래도 계속 또 주식해야 된다며 라고 하는 현상 쪽에서 돈에 관심이 많은데 저가나 아니면 저가 종목들이나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요즘 일단 이런 식으로 강하게 붙어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쪽들도 투자 아이디어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잘 들어간 종목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구나.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년에 숙제겠죠. 그래서 종목을 잘 잡아서 이런 종목들 잘 잡아서 가게 들어온 것들 제2의 미래에셋 벤처 투자 내년도 가자. 열심히 또 갈고 닦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그리고 또 통신장비 쪽도 이것도 오랜만에 움직임이 있는데 AI 네트워크 목표를 또 구축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쪽들인데 정부가 입김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변화 가능성 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관련된 가능성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RFHIC는 통신 장비로 얽히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통신 장비 쪽보다는 그 방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테나 쪽들의 방산 쪽들이 훨씬 더 좀 커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나 뭐 솔리드 이런 것들도 어제 같이 움직이고 좀 신선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붙고 있다 이런 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쪽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또 네트워크 사업부 쪽에서 성과를 내고 그러면 그런 모멘텀이 추가로 돼야 그 다음에 빵빵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그런가 긴가민가 그래서 또 이런 또 여기서 저항대 한번 나왔고 또 저항대 혹시나 9,000원대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또 이게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고 뚝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인데 뭔가 강하게 변화가 붙을지는 조금 더 봐야겠다.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혹시나 수급 쪽인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관심 강한 종목들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10개 종목들 보게 되면 이건 고정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 고정 그런 것 같고 이노스페이스 강합니다. 이쪽도 강하고 이노스페이스, 미래에셋벤처 투자 다 그쪽이죠. 그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 높고 오랜만에 하나옵션 올라왔네요. 옵션도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조선 쪽은 요즘에 또 그런 분위기 나옵니다. 중국에서 투자 강화시킨다며 설비 투자 강화시킨다며 그러면 호황 때 설비 투자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또 업황에 대한 나중에 부진을 이끈다라는 쪽에 대해서 근데 그건 중국 문제죠. 그리고 또 약간 그러면 신조선가 지수가 좀 고점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쪽도 반영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중국의 문제긴 한데 나중에 치킨 게임 비슷하게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쪽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그때 안 좋을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떤 전략을 또 조선사들이 가져갈지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현대무엑스 로봇 쪽이죠. 그리고 또 에코프로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강하게 들어오다가 반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따라 파는 건 의미가 없는 자리겠죠.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또 보게 되면 항상 2차전지는 갈 때는 말이 많은데 지금 빠질 때 보게 되면 또 조용한 이런 쪽들 에코프로는 일단 가격 메리트가 좀 나오는 자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LG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가 큰 자리다. 여기까지 이렇게 파란 선들 여기 장기 이평선들 안쪽까지 들어와 있으면 일단 좀 돌리려고 노력하겠지. 갭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돌리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도달해서 혹시나 40만원대 이상쯤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저항대에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지금은 할 거 없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2차전지는 좀 낙폭을 좀 채울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때문에 조금 마음 또 상해하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또 시장이 그래요. 한번 또 우르르 빠졌다가도 잠깐 좀 심했는데 그럼 또 돌아오는 게 시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 자리를 한번 또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시장은 반등 시도가 조금 더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기대를 좀 더 하지 못하겠고요. 왜냐면 환율이 조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올까는 반도체 쪽들과 함께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 달린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종목과 섹터 쪽에서 열심히 달려보자 하는 오늘도 코스닥 쪽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직접 고점들이 930선, 40선 앞을 향해서 조금 더 약진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바이오만 움직여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일단 싸움은 섹터의 수도환매 쪽에서 어느 쪽들이 누가 더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또 움직이는 섹터 나오게 되면 그거 내 것 없어 이런 식으로 또 화이팅 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을 너무 물론 좋긴 좋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대응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또 잠깐 쉬었을 때 보는 게 좋겠죠. 네. 지금 와서 우주항공 열심히 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공부해봐야 또 수단매 쪽으로 갔다 다음 쪽 가게 되면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세를 쫓지 말자. 시세는 좋긴 하겠지만 근데 오늘 그쪽이 강하다고 오늘 그쪽에서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 그 정도로만 보시고 시세보다는 또 다른 쪽에서 그 자금이 나갔을 때는 뭐가 움직일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또 현명한 투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가치 투자 가족분들 화이팅 이렇게 또 외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는 항상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